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축을 오랜 기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 저만의 돈 쓰는 기준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제가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Time is gold. 아주 직관적이고 심플한 의미로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평소에 놓치는 시급, 연봉이란 단어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을 풀어 말하면 나의 1시간에 대한 사용료로 정의되고 연봉은 1년치 사용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원리를 활용하면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여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하기에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1시간 1년의 가치가 매우 다르기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개인으로 범위를 축소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능력과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그 값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현실에서 사용한 방법입니다. 돈을 쓸 때마다 해당 소비를 통해 제가 얻는 가치와 돈을 벌기 위해 투입되는 시간을 비교하여 극단적인 저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과거형인 이유는 자산이 벌어주는 돈만큼 저에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즉, 돈을 벌기 위해 투입되는 시간이 줄어들기에 조금씩 과거의 기준에서 할 수 없었던 소비를 현재 기준에서는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의 가격이 100만원이고 저의 시급이 만원이면 구매하는 순간 노동으로 투입된 100시간이 핸드폰으로 바뀌게 되는데 하루 8시간을 일한다 가정하면 대략 13일간 일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됩니다. 거기에 출퇴근에 사용된 시간과 회식, 출장, 세금, 사회생활을 하며 부가적으로 쓰이는 시간까지 더한다면 100만원을 소비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을 사고 싶은 파이어족이기에 이렇게 소모되는 시간을 굉장히 높은 가치로 환산하여 소비를 더욱 극단적으로 아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저축과 투자를 이어나가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핸드폰 가격은 100만원 그대로이지만 내 시급 만원과 현금 흐름 만원이 생기는 경우로 나는 시간당 2만원의 수입을 만들 수 있기에 노동시간 50시간이면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과 비교해 덜 엄격한 잣대를 가지게 되고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만큼 소비 또한 천천히 늘어납니다. 이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부가효과로 돈을 열심히 모으는 과정에서 생기는 집착을 자산을 축적해가면서 천천히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제가 공감하는 저축 팁에 대한 저만의 해석을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월급 받으면 먼저 저축부터 해라. 매년 시장에 돈이 늘어남에 따라 물가가 올라갑니다. 특히 한국의 화폐 발행량은 만만치 않기에 꽤나 빠른 속도입니다. 그런데 내 월급은 쉽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생활 수준이 그대로였다면 대부분 저축하는 돈이 감소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저축을 하고 소비를 함으로써 물가 상승에 따라 내 생활 수준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목표 저축액을 달성하는 데 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저축의 목표를 정하라입니다. 그냥 무작정 모으다 보면 종잣돈의 규모가 되었을 때 주변인의 말에 휩쓸려 잘못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투자 대상의 특성에 따라 흔들림이 생길 때 손실을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경험하기로 주식을 한다고 시장이 좋을 때 큐큐큐에 큰 돈을 따라 들어갔다가 시장이 하락할 때 마음고생하고 손절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반면 종잣돈을 모으면서 이 돈을 활용해 무엇에 투자할지 미리 목표를 설정하고 모으는 기간 동안 투자 대상에 대해 공부하며 간접 경험을 쌓으면 해당 자산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식과 경험을 통해 투자하는 자산은 사이클상 고점이 아닌 적절한 타이밍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자산마다 투자 사이클이 다르기에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의 투자 목표를 마련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은 꼭 공부하길 추천드립니다. 큰 베팅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이유를 추적하다 보면 경제, 사회, 정치, 여러 분야로 공부의 폭을 넓혀 나가게 되고 이는 더 많은 투자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저축 과정에서 제가 사용했던 마음가짐과 팁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극단적인 저축을 하다 보면 내 주변에서 자린고비라 말하는 걸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딱 5년에서 10년만 이어나가면 그 후에는 오히려 여유 있는 지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산이 가져오는 현금 흐름을 조금씩 생활비로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파이어족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